안녕하세요. 저는 30대 중반의 애기 엄마예요. 며칠 전에 우리 아들 돌잔치를 했는데요. 그 자리에 엄마인 제가 가서 속 시원하게 깽판을 치고 왔습니다.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? 먼저 상황 설명부터 드리자면 애아빠랑 저랑은 이혼한 지 1년 조금 넘었어요. 신혼 초부터 시댁 문제로도 삐걱대긴 했지만 결정적인 이혼 사유는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이 저지른 남편의 외도 때문이었습니다. 결국 출산을 3달 앞두고 이혼을 하게 되었죠. 당연히 아기 양육권은 제가 가져왔고 한 달에 3번씩은 만나게 해주고 있습니다. 전 남편은 또 현재 그 불륜녀랑 새살림을 차린 상태고요. 아들 첫돌을 앞두고 저희 가족들이랑 집에서 조촐하게 잔치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전 시어머니가 한 번뿐인 아기 돌잔치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라며 자기들이 따로 한 번 더 하겠다고 하더군요. 그래, 자기네 큰아들 저 손주니깐 어려운하시겠어 했는데 그럼 돌잔치를 어디서 하실 거냐고 물었더니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돌잔치 전문 뷔페에서 한다는 겁니다. 이때부터 조금 미심쩍긴 했습니다. 그런 데서 하면 사회자도 섭외하고 이벤트 진행도 따로 있을 텐데 옆에 엄마가 없으면 아무래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었죠. 그랬더니 행사 측에 잘 얘기해놨으니 너는 걱정 말라고, 그리고 가까운 친척만 불러서 30명 정도 모이는 게 고작이라고 하더군요. 뭔가 낌새가 이상했어요. 그쪽 집안이 원래 허례허식도 있고 보여주기식 체면 치레를 엄청 하는 집이거든요.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지네 집 체면 때문에 그쪽 집안 사람들한테는 제가 양육권을 가져간 것도 정작 그 인간은 아기 한 달에 3번 보는 게 고작이라는 것도 알리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. 아무튼 느낌이 뭔가 좀 쎄하길래 그 뷔페에다가 전화해서 아기 이름 댄 다음 고모라고 뻥치고 이것저것 확인해봤습니다. 30명은 요즘 150명을 잡아놨더군요.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희 아들의 엄마 이름이 그 불륜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. 엘리베이터 안내문에도 돌잔치 모바일 초대장에도 우리 애기 사진 밑에 엄마 이름이 그 망할 년의 이름이 떡하니 밖에서 제작되었더군요. 그 순간 하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서 안전히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. 시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전화 안 받는데 곧장 애 아빠한테 전화해서 따졌습니다. 아니 너네 집 남 보여주기 그런 거 좋아하는 걸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불러놓고 한 가정 파탄낸 불륜녀가 내 자식 엄마 행세하는 꼴은 좀 아니지 않아? 대체 양심이란 게 있니? 그랬더니 그 인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? 그럼 뭐? 네가 올래 그럼? 올 거 아니면 그냥 아무 소리를 하지마. 야 그래도 내가 아빤데 미안하게 많아서 아빠로서 이렇게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이해 못하겠냐? 이러고 말귀를 못 알아쳐먹고 그때부터 계속 아빠의 마음이 어쩌고 저쩌고 헛소리를 대길래 아 그래? 그럼 내가 진짜 갈까? 했더니 그래 와 다다음 주에 보자 하고 뚝 끊더군요. 진짜 너무 얄밉고 열받고 분하더라고요. 그 인간을 제가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 실행은 못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. 제가 사실 말은 이렇게 해도 원체 간댕이도 작고 대범하지 못한 성격입니다. 연애할 때부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싸우는 게 힘들고 싫어서 그래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냥 이해해버리자 하면서 늘 제가 손해보던 쪽이었어요. 그렇게 병신 같으니까 임신했을 때 남편 새끼 바람난 줄도 모르고 당한 거겠죠? 솔직히 그날 전화 끊고 나서도 에휴 가긴 어딜 가. 그냥 당일날 핸드폰 끄고 애 보내지 말고 잠수를 타볼까? 생각도 했습니다. 근데 이런 건 또 법으로 걸고 넘어지면 제가 불리해질 것 같더라고요. 시어머니가 자기 둘째 딸 이혼 소송만 3년을 치른 나름 이 바닥 베테랑이라 이런 거에 또 빠삭하거든요. 행여 이런 게 화근이 돼서 양육권 문제로 다시 번질까?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끙끙댔어요. 근데 생각해보니깐 그쪽 집안 친척들은 그 인간이 바람피다 걸려서 이혼당한 것도 모르고 오히려 제가 애만 놓고 도망간 것처럼 되어 있어요. 멀쩡한 사람 무책임하게 애버리고 도망간 여 만들어 놓고 애 엄마 자리에 감히 불륜녀 이름 떡하니 올려서 지들끼리 생쇼를 할 거 생각하니까 치가 떨리더라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엄마잖아요.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애기는 내 뱃속에서 나온 내 자식이잖아요. 우리 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서 맞이하는 첫 생일에 그런 인간들이 부모 행세하는 꼴을 보고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을 거라면 과연 제가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을까요? 순간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용기가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 가자.
가서 깽판 안 치더라도 당당히 얼굴 들이밀고 그 인간들 당황해하는 꼴이라도 보고 오는 거야. 그렇게 결전의 돌잔치 당일이 되었고 아침 일찍 시어머니가 아기를 데리러 왔습니다. 아기 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애 아빠한테 미리 통보를 하긴 했는데 역시나 네가 오긴 어딜 오냐는 듯이 아주 여유롭게 답장이 오더군요. 응 알았어 와. 그 길로 친구를 동반해 돌잔치가 열린 뷔페로 바로 쐈습니다. 돌잔치 중간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맨 앞에 있는 가족석에 가서 앉았죠.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는 얼굴이 시퍼렇게 사색이 되더군요. 옆에 있던 신우들도 전부 놀라서 당황하고 결혼식 때 봤었던 그 집안 친척들도 술렁술렁 되기 시작했죠. 애아빠는 행사 말미가 되어서야 알아차렸는지 뒤늦게 기겁하는 표정이었습니다. 설마 진짜 올 줄 몰랐겠죠? 그때부터 이벤트 내내 땀 빼질빼질 흘리던데 내가 뭐 갑자기 깽판이라도 칠 줄 알았나? 행사 마지막에 이런 사정 전혀 알 리가 없는 돌잔치 사회자분께서 멘트하시길 그동안 애기 키우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던 엄마한테 따뜻한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리 애기 얼굴 실제론 한두 번 본 게 전부인 그 여자가 사람들의 박수 받으며 쪼개고 있는데 그 가식적인 모습이 너무 역겨웠습니다. 그 여자는 절 알아본 건지 만 건지 별 신경 안 쓰는 눈치더군요. 그렇게 돌잔치 행사가 끝나고 다들 본격적으로 식사하려고 이동할 때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가려고 하더군요. 그 손 뿌리치고 이제 되셨죠? 이제 우리 애 데려갈게요. 하고 애기 안고 벌떡 일어났더니 무슨 일인가. 힐끔힐끔 쳐다보는 주변 사람들 눈치 보느라 노심초사해서 일단 어떻게든 저를 밖으로 내보내려고 안간힘 쓰더군요. 그때 전 남편의 고모님인지 이모님인지 와서 저더러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왔어? 아니 애 버리고 지 살 길 찾아간 년이 이제 와서 애미랍치고 여기 와서 그 잘난 낯짝 들이밀어? 제정신이야 지금? 처음에 사실 여기 와서 깽판 칠 생각도 없었고 끝나고 그냥 애 데리고 친구랑 조용히 가려고 했습니다. 제가 이 자리에 온 건 더 이상 니들 체면치레 한답시고 내 새끼 이용해서 이딴 쇼할 생각 다시 하지 말라고 암묵적으로 경고하려고 온 거였어요. 그리고 나도 더 이상 니들한테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라고 나도 한다며 하는 사람이라는 걸 꼭 보여주고 싶었거든요. 근데 저딴 말 듣고 있자니 정말 사람이 꼭지가 돈다는 게 어떤 건지 그제서야 알겠더군요. 그때부터 저도 주변 사람들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고 그동안 쌓여있던 거 참고 있던 말들 속에서 낚는 대로 그냥 다 뱉어버렸습니다. 우리 애기 태어났을 때부터 제가 지금껏 혼자 키웠고요. 애아빠라는 인간이랑 저 여자는 애 기저귀 한번 갈아본 역사가 없는 인간들이에요. 그리고 당신들도 우리 애 태어났을 때 코빼기 한번 안 비쳤잖아요. 근데 대체 무슨 자격으로 저한테 그렇게 훈계하세요? 저도 제 자신한테 놀랐습니다. 막상 한번 뱉고 나니까 정말 그동안 속에서 쌓여있던 말들이 마치 속사포처럼 발음 한번 안 세고 마구마구 쏟아져 나오더군요. 입도 터졌겠다. 끝까지 질러버렸습니다. 남의 가정 파탄낸 불륜녀 애기 엄마 만들어서 손님 모시고 돌잔치하는 막장도 이런 개막장 집안이 어딨냐고. 사람이라면, 인간이라면 도저히 못할 짓 기어코 하겠다길래 내가 그 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러 왔는데 부끄러운 줄 알면 제발 가만히 좀 계시라고. 뒷말 떠들 때 떠들더라도 제대로 알고나 떠들으시라고 악에 받쳐서 말했습니다. 거기 직원들도 벙쪄서 다같이 구경하고 있었고요. 실컷 연기하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가정 파탄범 불륜녀 딱지가 붙게 생겼으니 그 철면피간 여우년도 속으로 얼마나 화끈거렸을까 싶네요. 크크. 저한테 와서는 이 보세요. 시끄럽게 하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시라고요. 하더군요. 지금 생각하면 그 순간에 뺨이라도 한 대 쳐 올려 버릴 걸 그랬어요. 옛날에 그 인간 바람피다가 걸렸을 때 그 감정과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르더라고요. 겨우 진정하고 그 여우 같은 년에게 말했습니다. 야, 너 쪽팔린 줄 아니? 이렇게까지 하고 싶어? 진짜 여자로서의 조존심도 없어 너는? 니네 부모님 네가 이러고 사는 거 아시니? 여기 오셨으면 니네 엄마 아빠 한번 불러봐봐. 유부남이랑 놀아나다가 이제 남의 아기 엄마 행세나 하고 있는 훌륭한 따님 키워내신 어머님 얼굴이나 좀 뵙자. 그래도 꼬레지네 부모님 욕보이는 건 못 참겠는지 열받아서 들이받으려고 하더군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 여자는 자기 친구들만 부른 것 같긴 했어요.
부모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까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네요. 어쨌든 이제 본인 체면 차리는 것도 잊으셨는지 시어머니도 전혀 저 말하는 싸가지가 바라지네. 근본이 없네요. 미친년이네 하면서 고소할 거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길래 마지막으로 차분하게 한마디 했습니다. 지금처럼 제가 손주 가끔 보여드리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될 판인데 이마저도 포기하시게요? 법대로 하시죠 그럼. 저 솔직히 이제 애아빠가 저 여자랑 새살림 차렸든 말든 아무 상관없거든요. 근데 법적으로든 뭐든 제가 애기 엄마예요. 제 뱃속에서 나온 제 자식이에요. 어머님께서 저 한심한 개차 반도 아들이랍시고 감싸시죠? 저도 제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예요. 근데 그 잘난 어머님 체면 때문에 저 하나 병신 만든 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내 새끼까지 이용해서 이런 쇼 하세요? 손주한테 미안하지도 않으세요? 아들내미 딸내미 줄줄이 소세지로 이혼시키고도 항상 당당한 분이신 건 제가 잘 알지만 이제 부끄러움 좀 아세요. 그리고 저 미친년 아니고요. 미친 건 당신들이에요. 다시 해볼 생각하지 마세요. 하고 애기 안고 그대로 나와버렸습니다. 뒤에서 욕 퍼붓고 소리 지르고 난리 부르스 치는데 싸그리 무시해드렸죠? 사실 저도 말하는 내내 다리가 후들후들거릴 정도로 극도의 흥분 상태였어요. 근데 큰 소리 오가면 아기 놀랄까봐 나름 침착하게 대응하려고 목소리 낮추고 차분히 말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. 엘리베이터까지 또 왜 이렇게 먼지? 자꾸만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친구가 부축해줘서 간신히 그곳 탈출했습니다. 운정도 친구가 대신해줬어요. 집에 가는 내내 애기 안고 창문에 기대서 멍 때리고 있었습니다. 친구는 잘했다고 하더군요. 물론 저도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 인정해요. 하지만 그때 그렇게라도 해야 그동안 꾹꾹 쌓여있던 분이 풀릴 것 같았어요. 잘못이긴 뭐긴 간에 속은 시원했습니다.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 열고 들어서니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참았던 눈물이 터져서 엉엉 울어버렸습니다. 애기한테도 너무 미안했고 심정이 뭔가 참 복잡한데 말로 다 표현이 안 되네요. 어제까지도 그 인간들에게서 폭탄 전화 오고 욕설 문자 오고 제 폰이 난리도 아니었습니다. 나한테 할 얘기 있으면 변호사한테 하라고 번호 던져주고 싹 다 차단해버렸어요.